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 여기서부터 전쟁은 시작이에요. 독소 불가 침조약을 맺고 얼마 안 있어서죠. 폴란드 침공하고요. 그러한 다음에 서쪽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선전포고하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래서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서쪽 쫙 들어가고요. 옆에 있었던 프랑스까지 빠르게 점령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독일의 협조적인 비시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시라고 하는 지역명이에요. 이쪽 지역에 독일의 우호적인 사람 한 명 세운 다음에 정부를 구성한 거죠. 그 사람을 패탱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게 프랑스야? 그냥 독일이 그냥 허수아비 하나 세워가지고 한 일본의 만주국과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비시 괴뢰 정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독일 이 프랑스를 점령하니까 이 드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망명해서 이제 자유 프랑스를 조직하면서 저항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죠. 이걸 레지스탕스 운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독일의 소련 침략. 되게 좀 뭐랄까요? 히틀러의 생각이 그래요. 독소 불가 침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영국과도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슬라브족 저 열등한 거 우리가 그냥 한 방에 몰아낼 수 있어. 그리고 동부 유럽 쪽 유대인 많더만 점령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소련 침략을 합니다. 독서 불가 침략 파기하고요. 소련 영토로 진격하게 되죠. 이게 언제냐면 1941년 되겠습니다. 네. 전선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과연 그래서 독일이 소련 침공한 건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예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은 실패로 끝나면서 프랑스 몰락에 이제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독일은 과연 소련을 점령할 수 있는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아까 얘기했었죠. 드골. 영국으로 망명한 후 레지스탕스 운동, 자유 프랑스 운동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전쟁에도 같이 참여하죠. 영국입니다. 처칠 중심으로 독일 상륙 작전을 저지하게 되고요. 1941년에는 여기 있는 루즈벨트, 이 대공황 때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이 두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우리는 파시즘 반대일세, 그리고 전쟁 후에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하겠네 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거 중요합니다. 대서양 헌장 되겠습니다. 네, 이 대서양 헌장은 아까 얘기했죠. 국제 평화 수립의 원칙을 천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게 바로 국제연합이 되겠고요. 이 국제연합은 그렇기 때문에 대서양 헌장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1941년 나와 있는데 이 41년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한 해입니다. 근데 이 41년 진주만 공습 이전에 대서양 헌장이 먼저 나왔었다라는 거, 그 안에서도 좀 디테일한 시기 구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루즈벨트와 처칠 중심의 대서양 헌장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번 갑니다. 일본의 팽창입니다. 일본의 팽창 보겠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 침공하고 중국까지 갔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중국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전쟁 물자가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 섬나라이고요. 사람은 좀 많지만 물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자를 얻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동남아시아는 주로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인이여 뭉쳐라. 동양이여 뭉쳐라. 서양을 물리치자. 누구 중심으로?
일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명분 쌓기죠.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하고요.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미국과 영국 등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 정신없는데 일본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경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일본 자산 동결, 원자재 일본 수출 금지 이게 딱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일본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지고 있었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로 2차 세계대전이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1941년 12월에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 얘기를 들은 히틀러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미국, 야, 또 전선은 계속 확대되어 갑니다. 소련과도 41년에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미국과도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이제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합국의 반격과 승리, 미국의 42년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당연히 진주만 공습됐으면 미국은 이제 일본 공격하러 가야겠죠. 그래가지고는 쫙 이제 일본 공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특히나 이제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도쿄를 공습한 일이 벌어져요. 일본 입장에서는 공포죠. 미국 전투기가 여기까지 쳐들어와? 그러면은 일본과 가까운 태평양 섬인 미드웨이와 진주만을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군과 전투기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의 암호를 이미 해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42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1942년에 독일과 싸우죠.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이 소련이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레닌그라드 있죠.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그라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독일은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세 군데로 나눠서 가요. 세 군데로 나눠서 가고 특히나 어디 지역으로 가냐면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 이제 쭉 가서 유전, 즉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공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디 가냐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을 하는데 여긴 뭐가 있냐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수 공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자를 끊기 위해 가지고 스탈린그라드로 진격을 하죠. 초반에는 독일군의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스탈린그라드가 초토화됐거든요. 공장들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련이 무섭게 병력을 모으고요. 공장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물건 만들어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공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이 지게 돼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래서 소련이 이제 승리하게 되고요. 이탈리아,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롬멜 장군을 중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몽고메리 장군 싸우면서 지게 되죠. 이탈리아 항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4년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프랑스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되겠습니다. 1944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서는 연합국들이 상륙을 했고요. 독일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항복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항복하게 되고 하나 남은 일본. 결국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가지고 전쟁 종결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시기, 미드웨이 해전 시기, 이것도 이제 42년이고 이것도 42년이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요건 이제 좀 더 후반이죠. 44년 시기, 그 사이에 이탈리아는 항복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순서 잘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전쟁 중 평화회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43년의 모입니다. 이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카이로에서 모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이제 중국이 대표로 이제 장제스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얄타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일본과 싸우는데, 소련, 너도 좀 내려와라.
지금 미국이 이제 쭉쭉쭉쭉 일본을 압박해 나가는데 피해가 좀 심하다. 만주 지역에서 소련도 참전했으면 좋겠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이제 얄타에서 만났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그래서 이제 얄타 회담 45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1945년에 카이로였죠. 포츠담. 이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네, 재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독립도 재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1번, 너가 남은 것은 무조건 항복밖에 없다.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전우철이입니다. 네, 전쟁이 끝났어요. 연합국가 패전국 간의 개별조약 체결하고요. 내용,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군사재판이 두 군데서 열리게 됩니다. 네, 독일 지역에 있어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도쿄 군사재판이 있죠. 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해서 관리합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전쟁의 주범이다 보니까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반 잘라서 대신 통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동독과 서독이 나뉘죠. 그리고 일본은 원래는 역시나 전범이다 보니까 국가의 그런 지위를 얻지 못했었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1950년에 터지죠. 그리고 정전협정 53년이고요. 이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공산주의의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 일본을 이제 반공의 전초기지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체결해가지구요. 일본의 이제 국가 지위를 인정해주는 요게 이제 1951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이런 것들 이제 전쟁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요거와 관련돼서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제연합의 성립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는 뭐였어요? 국제연맹. 좋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되겠습니다. 1945년. 자, 과정 아까 얘기했었죠. 41년에 진주만 공습 이전에 대서양 선언이 있습니다. 전후평화 수립 원칙을 제시하여 국제연합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 미국 대표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가 이제 중심이 돼서 얘기가 됩니다. 네, 대서양 헌장. 죄송해요. 대서양 헌장. 자,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회의 1945년 나오게 되죠.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샌프란시스코 회의 45년이고요. 국제연합 헌장 채택하고 정식으로 이제 국제연합이 45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특징은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요게 총회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상임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네, 국제연합군이죠. 요거를 이제 유엔군이라고도 하죠. 6.25 전쟁 때 유엔군 파병되는 거 다 요거와 관련돼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국제연합의 얘기가 되겠고요. 대서양 헌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유엔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특징 3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됐고요.